안녕하십니까. GT인스의 박열 대표입니다. GT인스의 전략매매 버전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T인스 보스프라임 버전이 이제 나왔는데요. 보스프라임 버전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매매를 하고 어떤 활용법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윈스 보스프라임이 향후에 어떻게 개발이 되고 업데이트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핵심 기능인 보스 추세 차트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스를 통한 발굴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문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보스프라임을 사용할 때 초보자도 있고 중급자도 있고 고급자도 있는데요. 자기 어떤 실력에 맞춰서 보스프라임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 프라임은 앞으로 보스 비타민이라는 투자 전략과 함께 이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 매집을 살펴보는 이제 볼륨에 대한 분석 도구를 또 하나 개발할 예정인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테스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에 대한 포지션 분석은 장중에도 나와 있고요. 현재 보스프라임의 분석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보스 추세, 그다음 패턴 차트는 이번 보스프라임의 핵심 기능이기도 하고요. 현재 개발이 완료돼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목을 매매할 때 쉽게 좀 빠르게 이 추세나 패턴 차트를 보고 공략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치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 가치 차트를 저희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보스프라임 웹에서 이번에 이제 출시되는 웹에서는 어떠한 테마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중심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발굴도 되겠지만 핵심적인 그 신호가 나는 종목들을 저희가 테마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보스프라임 웹 버전에서는 테마를 통한 그러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가 여러 가지 루머라든지 기업의 분석 정보를 조금 더 방대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스프라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발굴이 되겠습니다만 초급자들은 보스프라임이 픽해주는 그러한 핵심적인 종목들을 서서히 매매하면서 매매하셔도 되고 중급자나 상급자들은 보스프라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추세 기능을 통해서 바로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량 V,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인스티튜션, 그 다음에 트렌드 라인 T, 앰플 밸류에이션, 가치적 상승률,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 마켓 디렉션,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좋은 타이밍을 잡는 것들. 그래서 비타민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보스프라임이 비타민에 해당하는 보스 비타민 전략과 함께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현재 전략매매 버전, 분할매매 기능이 또 고도화되는 그러한 버전까지 계속해서 발전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보스프라임의 핵심 기능이죠. 추세라인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추세라인과 패턴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보스프라임 핵심 기능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누구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를 할 때에 많은 시장의 정보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좋다, 뭐 로봇 테마가 좋다, 아니면 반도체가 좋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러한 테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정보로 다가올 때 이러한 정보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주식의 도구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나만의 매매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가치 투자로 해서 뭐 기업의 실적이 좋다 뉴스에 계속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보스프라임의 핵심적인 기능인 추세 차트의 핵심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의미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보게 되면 추세는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주포가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게 수급이 진짜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 어떠한 전문가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해도 이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락 추세인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어도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맞고 있다면 이건 하락입니다. 이 추세는 바로 실제적인 미래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시장에, 그 종목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지, 또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박스권에서 이제 향후 상승이나 하락을 도모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세 패턴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상승장에서 외면당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큰 하락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추세 패턴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패턴의 특징은 일단은 저희가 구별하는 패턴들은 일단 쌍으로 움직입니다. 채널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가 채널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주고요. 패턴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이제 상승 N자, 하락 N자를 통해서 이제 이게 발굴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전고점을 돌파해야지 주가는 상승이 되고 반드시 전저점을 하회해야지만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패턴들이 합쳐져서 W 패턴, M 패턴, 이중 바닥, 이중 천장,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이런 패턴의 핵심적인 기능, 급소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패턴이 다양한 패턴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 가장 이제 유용하다고 하는 패턴을 이 시간에 잠깐만 짚어보고 요것들이 우리 보스프라임 차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턴을 상단으로 돌파하는 유형은 이렇게 쐐기, 우리가 이제 문에 이렇게 쐐기를 넣죠. 그래서 그 쐐기형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가 계속해서 축소되게 되면서 거래량이 줄거나 쐐기 후에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우리가 쐐기형 패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승 패턴 중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상승한 후에 추세를 깨지 않고 1단 하락, 2단 하락을 통해서 하락이 멈춰서 다시 올라올 때 2단 하락 후에 다시 반전하는 상승하는 패턴이 있고요. 계속해서 매집을 해가는 중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확대하다가 그 확대되는 구간을 갑자기 뚫는 구간이죠. 그럼 결국 뭐냐면 조정을 받지도 않으면서 매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종목이 강할 경우에 이렇게 상승 확대형인데요. 물론 이렇게 이제 떨어질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주가 계속해서 이제 일정 구간의 채널,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장기간에 이제 큰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렸다가 주가가 하락 추세를 넘었습니다만 다시 상승을 쐐기로 결국 다시 매집 기간을 통해서 추가로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확대하다가 급반등해서 이제 오르는 하락 쐐기형에서 다시 이제 좀 돌파하는 이러한 패턴. 그래서 주가의 패턴은 N자형이 반복이 되지만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채널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지속적으로 기업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다시 이 채널 구간, 상승 추세를 깨지 않은 구간에서 이 채널의 영역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패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눌림목을 주고 재차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패턴.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V자형으로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이제 바닥에서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고 재차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 그 다음에 기업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매집을 하다가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2단 가속화, 시세가 이제 확대되는 이러한 패턴들, 급등하는 패턴에서 흔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락에서 바닥을 내는 패턴 중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턴을 암기할 것이냐, 이 패턴을 찾아낼 것이냐, 암기하는 것도 어렵고 패턴 자체를 하나하나씩 찾아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스프라임의 추세 차트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잠깐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하락 패턴도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인데, 하락 패턴도 보게 되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다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반등할 것 같았지만 추가적으로 쐐기 추세를 깨고 더욱더 하락하는 그런 패턴.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돼서 상승이 진행됐지만
주가가 재차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그런 패턴. 그 다음에 하락이 계속해서 확대된 후에 추가 하락이 되는 패턴. 그 다음에 상승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해 왔다가 그 추세를 위아래로 깨고 이탈하는 그런 패턴. 마찬가지로 이러한 패턴들도 하락의 이제 패턴인데요. 굳이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본론적으로 이제 보수 프라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추세 라인을 어떻게 그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사실 긋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세 라인을 대추세, 중추세, 소추세 이렇게 그어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어쨌든 보수 프라임의 패턴 분석은 세계 최초고 국내 최초입니다. 저희가 특허를 많이 지금 계속해서 추론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추세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어떤 게 핵심적인 추세인가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패턴의 상단의 저점이 다가가 있다. 이러한 패턴을 돌파한다. 장기적인 하향 패턴을 주가가 돌파한다. 이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보수 프라임에 맡겨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추세 차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먼저는 상승 추세 전환을 포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각이 유효한 지점을 잡아야 됩니다. 자, 기준각이 유효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상승 속도로 주가가 이제 상승이 되는데, 이러한 과거에 상승했던 구간들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승했던 구간들의 평균값들을 구해서 이 종목은 상승할 때 이러한 속도로 상승을 할 때만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는 중요한 라인들을 뽑죠. 그 라인들을 우리가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결국 추가적으로 상승이 매우 어렵다. 조정이 진행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예상 지점들을 주가가 뚫고 하회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각이 무엇인가? 방금 얘기했듯이 상승 추세 속도는 기업의 실적과 주포의 성향이에요. 그리고 테마 반응,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주체자, 매매하는 주체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본인이 보지 못했던 기준점, 그리고 마치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이 종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쉽게 이 종목을 매도를 하거나 다시 다른 종목을 찾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분할 매매로 또 다시 대응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판단을 쉽게 해준다. 그래서 또 심리적 안정도 주죠. 그래서 매수 매도 구간을 보수 추세 차트를 통해서 이제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수 추세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추세 차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대추세, 중추세, 소추세, 이제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변곡점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의 중요한 대추세 구간, 이 지금 대추세는 하락 확대형이었는데요. 종추세 구간은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추세 구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상승 확대형이다. 그래서 이게 대추세, 중추세, 소추세의 저항선들, 이 저항선들, 그 다음에 이 지지점들, 이 추세를 벗겨지는 과정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추세가 하락하고 있거나 대추세가 상단에 있을 때 저항을 받고 있을 때 이게 저항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이러한 저항선을 돌파할 때 주식 자체에 어떤 수급의 변화가 있다든지 실적의 변화가 있다든지 주포의 세력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가늠해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이 보수 추세 차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보수 추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준각입니다. 근데 이 기준각을 언제 서느냐, 과거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추세 라인이 있겠죠. 이게 보게 되면 4개의 선이라면 이게 가장 완만한 선, 그 다음 보수 추세 차트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좋냐, 아니 이게 밑단이 걸려있는 종목들은 이게 있다가 금방 이렇게 추세를 하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좋은 종목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보게 되면 스탠드 앵글, 추세가 가져갔던 그런 데이터 통계를 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났던 거래량, 가장 많이 일어난 일자 보게 되면 40.45도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그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기간 위로는 저희가 이제 급등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단 구간 요렇게가 이제 급등 구간입니다만 보통은 이 두 개 구간 아니면 요 앞에 구간이 이제 급등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가장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이 추세가 이루어졌던 구간의 앞 구간 여기서부터 급등존이다. 어쩔 때는 이 앞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 앞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은 요 라인 차트가 급등존이다. 이 종목을 볼 때 이 종목한테는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요 라인보다 강할 때는 그죠? 강할 때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등존에 있을 때 급등존을 계속해서 깨는 것인가 안 깨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급등 유지가 진행이 되게 되면 기준각 유효라는 이러한 차트에 이제 선이 표시가 되죠. 그러면 요 상단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급등존을 깨면 1차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나머지 선을 깨게 되면 2차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우리가 이제 감시를 해서 주가 매매 타임을 보나 얘기했듯이 어떤 지점죠? 추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을 때 하락 추세를 계속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락 추세가 내려갈 때 계속해서 변곡점끼리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저항선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추세가 좀 강해질 때 우리가 저항선 2, 하락 추세 저항선 1, 2를 감시하고 있다가 이게 돌파됐을 때 이게 꼬리 부분에서 꼬리를 가지고 돌파했다든지 어떤 주가가 양봉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갑자기 반등을 했을 때 이 추세를 돌파할 때 우리는 기존의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는 지점에서 이거를 벗어나는 지점, 요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 급등존에 위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뒷장에 실제로 차트를 보게 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추세 돌파 구간을 아까 이게 잘 분석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장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이제 보게 되면 소추세를 돌파하고 또 대추세를 돌파하고 주가가 급등을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추세 저항이 이 돌파가 일어났을 때 이게 거래량이 증가 수반을 하느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와 있냐, 아니면 주포가 들어와서 현재 활동하고 있냐, 아니면 루머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반응이 된 후에 주가가 급등존에 위치하게 되면 그 주가는 당연히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 무엇입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급등존의 데이터 보시게 되면 지금 한번 다시 해볼게요. 기존에 갖고 있던 아주 중요한 레벨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 그죠? 22일, 21일이니까 요 라인부터 급등존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요 시간을 지나는 요 라인부터 급등존인데 주가가 계속해서 요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주가가 급등했다가 가장 급등했던 라인을 깨고 2차 분할 매도가 됐고 그 다음에 주가가 유지됐는데 어쨌든 급등존의 유지를 바라본다면 아직까지 매도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세가 돌파가 되는 시점 그리고 통계적으로 새로운 급등존을 탔다 할 때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주가가 만약 힘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이 종목은 살짝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주가가 깨겠죠. 그럼 다시 쐐기형으로 이렇게 주가가 다시 움직이죠. 결국 뭐냐? 내가 이 종목이 다시 기준각을 무언가 세울 때 주가가 반등을 할 때 하락 추세를 뚫을 때 강한 영역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급등했던 과거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을 재차 상승하면서 가지고 가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들이 이제 우리가 이 급등했는데 이익을 취하고 싶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은 급등존이 여기 그죠 40이니까 급등존이 여기인데 그냥 놔뒀더니 급등을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죠.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던 이런 각들보다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장기 추세를 다 돌파하고 거래량이 증가됐겠죠.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새로운 이슈가 있다. 기존의 추세 급등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새롭게 이 종목의 수급이나 새로운 영역에 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사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조금 올라가게 되면 무서워서 종목을 팔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분봉을 또 활용하시면 또 하나 이러한 또 급등존 차트가 또 그려져요. 급등했을 때는 급등했을 때 또 분봉 차트가 또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결국 주가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분봉이 뭐 30분봉, 5분봉, 1분봉을 보게 되면 아침에도 시가가 강하게 아침부터 9시, 9시 반까지는 5분봉이나 1분봉을 통해서 전에 종가로 샀던 종목을 또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분할 매매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보다 급등존,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 그 기업이 실적을 가지고 있고 수급이 증가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급등존과 함께 연결이 되게 되면 주가는 점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추세를 분석해 주는 도구는 없다. 우리 GT인스 보스 프라임만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주가 어떤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수 추세 차트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리도록 잠깐 하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7일 이상의 하락 추세, 무슨 추세가 이렇게 7일 이상 주가가 레벨 0선이나 이렇게 2선이 하락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막 하락하잖아요. 일단 돌파할 때 기준각이 급등존에 서게 되면 노려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막 하락할 때 위치에 돌파하려고 하면 또 노려라. 그 다음에 이 전환이 됐을 때 급등각이 이렇게 있을 때 급등존에 위치한 종목들 급등존을 노려라. 이때 첫 양봉이나 돛지, 돛지 좋죠. 돛지 이렇게 꼬리가 긴 그런 것들이 급등존에 놓여 있을 때 노려라. 그 다음에 또 거래량 증가나 매수 기간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노려라.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죠. 그래서 급등존에 위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급등존에 다시 이제 재차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유효각축 추세를 살리고 있지만 다시 이게 급등존으로 또 전환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노려라. 다 이 모든 것은 뭐에 준하나요? 바로 시장의 기준각과 추세선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시장의 기준각의 추세선이 죽었는데, 그렇죠? 시장이 막 이렇게, 시장에 우리가 추세 차트를 보니까 기준각도 없고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요. 근데 여기서 막 기준각이 들락날락 하는데 데이 트레이딩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시장은 약하기 때문이죠. 그때는 역시 뭐 스윙 트레이딩이나 조금 길고 가게 먹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박스로 굉장히 빠르게 잘라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장기적으로 길게 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뭐 일봉 차트를 주로 봤다면 그때는 60분봉 차트나 30분봉 차트로 잘라서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이 기준각이 다 상승 추세에 있고 모든 게 좋은 시절이라 그러면 이 전략들은 더욱더 유효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보수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매도 타이밍은 뭐냐? 주가가 급등 후에 급등존을 이탈할 경우.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급등존에서 이 급등존이라고 하면 급등존 이탈했을 때 1차 분할 매도. 그다음 마지막 하단선을 빼게 되면 다 매도. 그죠? 기준각 최하단 이탈하게 되면 전부 매도를 해라. 근데 우리가 샀는데 기준각 최하단을 이탈했는데 막 샀다가 아직 시세가 분출 안 돼 있으면 분할 매매로 다시 분할 매수해서 나갈 수 있는지 가치의 상승 여력이 있다든지 수급이 좋다. 그러면 아직 시세가 형성 안 됐다면 다음 시세를 노려서 매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각 최하단을 이탈하는데 거래량이 막
증가하면서 급락하게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수 타임 1번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 좀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제가 한번 볼게요. 방금 얘기했죠?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라인들, 이 레벨 0선이나 레벨 1선들이 하락했던 거를 돌파해서 기준가격이 급등하는, 기준가격이 강한 급등존, 여기서는 뭐냐? 뭐 7도 이상인데요. 급등존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를 노려라.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결국 그렇죠. 장기적인 이런 쐐기 형태를, 장기적인 이런 대추세를 벗어나면서 주가가 급등존, 여기도 역시 12니까 8, 요 라인부터가 이제 급등권인데, 급등존에 놓여 있을 때를 이제 매수 타점으로 삼아라. 솔트룩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또 이제 잘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기준가격 잘 이렇게 한번,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이제 기준가격이 세워졌는데 계속 급등존을 태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급등존을 보게 되면 34, 15, 결국 여기는 요 라인이 지금, 그죠? 요 라인이 지금 급등존이에요. 요 라인이 있게 된 급등존인데, 급등존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2단으로 하락한 지점에서 급등존을 한번 탔고, 이게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 뉴스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 물론 차트를 받아보면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각 뉴스점부터 급등존을 태워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이런 종목들은 매일 이제 나오죠. 매일 나오죠. 그렇죠? 기준각이 이렇게 급등존을 태우고 이렇게 이제 장기적 추세선 보면 일단 급등존도 태웠지만 장기적인 대추세, 중추세, 소추세의 라인들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이게 가지고 있는 급등의 영역, 여기니까 여기는 가장 높은 요 영역이 되겠네요. 요 라인, 두 라인이 되겠네요. 이 두 라인의 급등존을 또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가 될 것인가? 장중 외국인 기관인의 히스토리가 들어왔던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겸해보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했던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아지게 되면 또 다음 넥스트로 또 주가는 또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 전환하는 시점에 막 기준가격이 서는 이런 전환되는 첫봉이 되겠죠. 왜냐하면 주가는 상승도 하락도 며칠씩 많이 하지만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며칠씩 상승하잖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금방 쭈글쭈글하고 아니면 급등존을 못 태우겠죠. 시장이 안 좋게 되면. 결국 그래서 중요하게 이렇게 급등존에 태워지는 종목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일 이제 우리가 발굴이 되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강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먼저 급등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대추세, 중추세, 소추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LV 0선 주가 하락, LV 2선 아까 2단 하락이 됐죠. 상당히 이제 주가는 하락이 돼 있고, 대추세, 중추세, 소추세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던 것을 뚫었던 이러한 것들과 장중에 외국인 기관인 히스토리, 수급이죠. 수급이 들어왔냐, 거래량이 증가했냐, 급등존에 이체했냐. 그래서 급등존은 뭐다? 기준각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기준각의 급등 영역, 기준각 설명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일어났던 10일, 요 라인이 다 급등존이다. 요 라인이 다 급등존이다. 비슷하잖아요, 날짜. 그럼 결국 뭐냐? 이 라인이 다 급등존이에요. 급등존에서 위치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일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매수 포인트다.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된다. 하락하는 종목은 뭐다?
계속 하락할 때는 약하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상승하려고 했다가 또 거래량 했다가 다음날 다시 기준가를 깨게 되면 결국 이렇게 도지형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좀 세기형을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주가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영역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결국 우리가 이 기준각을 세워주고 이 기준각의 각도를 그려주고 시장에서 중심이 받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그런 종목들. 이제 대형주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매매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추세가 이제 이탈, 카카오도 이제 추세 전환. 카카오도 오랫동안 장기적인 두 개의 하락을 하고 오늘 거래량이 들고 오늘 기관 회복이 들어왔죠. 이러한 시점이 이제 맥점이라고 이제 오늘 같이 우리가 장중에 샀어야 되는 거죠. 이걸 또 분봉으로 보게 되면 분봉이 이제 복잡하니까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에는 기본적으로 기준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봉의 기준각이죠. 일봉의 기준각을 제가 분봉에다 같이 실어놔요. 30분봉이나 60분봉을 보게 되면 일봉에 대한 기준각을 30분봉을 보고 있다. 보세요. 30분봉은 30분봉 나름대로의 기준각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봉의 중요한 기준각을 분봉으로 펼쳐보니 매우 완만하게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게 되면 또 여유가 있고 주가가 결국 오늘 장 초반에 카카오는 상승해서 이렇게 머물렀지만 결론적으로 오늘은 뭐냐? 급등존의 최상단위에 이 종목을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것들이 이제 장중에 이제 내일 시세가 오르면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 단타를 치시려고 한다면 언제? 10분봉의 기준각을 보시면 돼요. 분명히 지금 현재 10분봉으로도 일봉의 기준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각 상당히 있지만 분명히 10분봉이 재차 이제 기준각이 세웠죠. 내일 요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이걸 깨게 되면 단기 이익 실현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보냐에 따라서 아침에 쉽게 잘라 먹을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꽂고 갈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또 주봉이나 월봉에도 이러한 차트들이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각이 의미하는 바 그럼 결국 뭐냐? 기준각을 이탈하게 되면 새로운 추세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제 미래 카카오가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내일 시장이 급락해서 주가가 다시 기준각 깨고 넘어간다면 추세는 이렇게 새로운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에 상승할 때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하락각을 깼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때 이러한 또 추세, 하단 추세를 유지 못한다면 주가는 이 기준각을 깼을 때 1차 부담에도 여기를 깨게 되면 2차 부담에도 이제 다 떨어져서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락할 때 무섭죠. 하락할 때 무섭습니다. 하락할 때 무서운데 우리가 그 추세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 지금 월봉상으로도 보게 되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이제 아직 기준각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급등존을 이제 들락날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박스권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분은 과거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장기간의 추세선이 계속 맞아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 영역을 무시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손실과 어떤 심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짓누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한 매매를 하고 싶다면 보스 차트의 추세 라인, 추세 차트를 활용해서 주가의 저항선을 뚫는 의미를 이해하자. 주가가 기준각이 세워지는 것들을 의미하자. 주가가 급등존에 위치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오늘 자세한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굴하면 통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주세 보수 추세 차트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설치 버전을 받아보게 되면
과거의 차트들도 매매를 초기에는 좀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굉장히 많이 관찰하시게 되면 여러분 누구보다 상위에 있는 훌륭한 매매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잦은 매매보다는 분석하고 중요한 시점 모든 것들이 추세가 돌파되고 급등존에 위치하고 가치도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수급도 좋아지고 급등존에 위치했을 때 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물론 이제 그게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추세를 깨고 나게 되면 밀어없이 버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보수 추세 차트가 갖고 있는 핵심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설명드린 이 보수 추세 차트를 일봉으로 보는 것과 분봉으로 보는 것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들, 중장기 관점에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짚어주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매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주식을 보는 관점들이 넓어지게 되고 시장에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러한 정보들을 관심 정보 설명했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보수 추세 차트를 통해서 활용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보수 차트는 계속해서 보수 프라임은 이제 업데이트되고 발전될 예정이니까요.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발굴 함량에 대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 보수 프라임 차트에서 추세 차트는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